스포츠 의학, 건강, 그리고 AT가 살아가는 이야기, AT 온에어입니다. 오늘은 이제 키트에 있는 물건들, 키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이제 저희가 어웨이 게임이나 현장에 가는 일들이 많고 혹은 연습에 가는 일이 많으니까 그때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겨 다니는 거, 그 가방을 키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의 항상 입 없어서는 안 되는 준비물. 저 완전 공감되는 게 키트 없이 그냥 맨몸으로 연습가 있으면 전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가끔 든다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맨몸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 몸과 영혼과 소울 같은 키트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이제 반려 키트. 맞아. 맞아. 엄청 중요해. 사람들마다 자기 우선순위가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키트 안에 어떤 물건으로 채우는지도 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What's in my kit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이 내 AT 키트, 메디컬 키트 안에 들어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일단 대학교 세팅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다양한 스포츠를 커버하고 계시고 서현쌤의 키트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제 키트가 좀 많이 무겁거든요. 아, 저는 좀 많은 걸 갖고 다니는데, 그냥 나열만 하자면, 화이트 애틀레틱 테이프, 네. 그리고 프리랩, 언더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라스티콘 일라스틱 테이프, 에코플렉스 셀프 스틱 스트레치 테이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주름지어 있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 올리브. 올리브. 아, 그쵸, 그쵸. 올리브가 진짜 웃겼는데. 파워플렉스. 파워플렉스잖아요. 아, 그 이번 그 파워플렉스. AP가 진짜 웃겼는데. 아무튼, 그리고 커버롤, 메디컬 커버롤 스트레치. 네. 그리고 아,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아까 그 파워플렉스 말고 그 전에 뭐 얘기하셨죠? 파워플렉스 전에 일라스티콘 일라스틱 테이프.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에코플렉스 셀프 스틱.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구글에 쳐봤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도 하도 브랜드 네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음, 구글에 한번 쳐봤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다음 커버롤, 커버롤 스트레칭, 세컨 스킨, 그, 이상한 촉감. 약간 그 뭐라 해, 슬라임 촉감. 네, 슬라임 촉감. 맞아. 그리고 에이스 일라스틱 밴데이지, 에이스 밴드, 에이스 랩. 에이스 밴드. 그래서 힙 플렉서, 고관절 굴곡근이라던가 아니면은 내전근이 염좌됐을 때 그때 주로 이제 서포트 역할로 쓰고 아니면 어깨 탈골이 많았던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서포트를 좀 더 준다거나 그리고 루코 테이프. 음, 루코 테이프는 쉽게 말해서 화이트 테이프보다 훨씬 강하고 약간 좀 그쵸. 스트레치가 없는 테이프죠. 맞아요. 뭐에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우려나? 약간, 약간, 정말 종이 같은 느낌? 정말 안 늘어나잖아요. 정말 스트레치가 없는 짱짱한 맞아. 테이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즈 패드. 이건 당연히 음, 상처 치료할 때. 거즈 패드, 스테레 스트립. 스트레스 트립을 들고 다니세요? 네, 전 들고 다녀요. 아니, 주로 어떤 스포츠 커버 하시죠? 이 키트는 지금 일하시는 세팅에서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일했을 음, 때랑 지금 일했을 때랑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무거운 거를 너무 들기 싫어서 만약에 제가 무거운 거를 너무 들기 싫어서 시즌별로 바꿔서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게 바뀔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귀찮아서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말지 하고 그냥 다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아, 차이는 없어요, 저는. 아니, 스트레스 트립을, 들고 다니시는구나. 그거 되게 좋다. 근데 그게 약간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기가 그래서 저는 약간 스티킷을 더 많이 쓰거든요. 스트레스 음. 트립보다는, 네.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넣어 다니고, 근데 그래서, 그거 알아요? 스티켓, 아니 뭐 스테리 스트립도 비싸긴 한데
비싸요. 티켓이 한 개에 1달러 넘을걸요? 제가 아까 네, 매듭으로 그것도 꽤 봤었는데 그게 비싸요. 진짜 근데 비싸고 한 개당 안 파니까. 아 그쵸 그쵸 맞아요. 네, 제가 그 선택한 기준은 제가 선택한 스트레스트립도 있고 스티킷도 있다 하면 현장엔 전 스티킷을 가져가는 게 어플라이 때문에 저는 진짜 그 문드케어 할 때는 또 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또 스트레스트립을 쓴다는 건 뭔가 페이셜한 그런 거에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는 것보다 잡고 붙여 이렇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립을 더 많이 들고 다녔던 이유가 네 제가 하키를 일했잖아요. 맞아요. 하키에서 이제 그 얼굴 상처가 꽤 많이 나거든요.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찢어지는 게 생각보다 애매하게 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치는 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글루로만 붙이기에는 금방 떼어질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립이 저는 이제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걸 그 치료하는 목적에서는. 음,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스트립을 들고 다니게 됐고 스트레스 스트립도 테이프잖아요. 근데 테이프인데 이게 애들이 땀이 나거나 그 땀이 부위에 많으면 이게 쉽게 떼어져요. 아무리 맞아요. 겉에 뭐 커버롤을 붙인다고 해도.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벤조인 틱처라고 들고 다니거든요. 병이 이렇게 조그만 병을. 근데 그게 저는 이거를 상처 위에 바로 바르는 건 아니고 음. 스트레스 스트립의 글루용으로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 스트립하고 이제 벤조인 틱처를 같이 이제 콤보로 들고 다니고 글루용으로. 그리고 일라스틱 컴프레션 슬리브 그 스타킹 같은 거 음. 있잖아요. 스타킹 사이즈가 좀 다른 컴프레션 슬리브. 컴프레션 슬리브는 뭐 어떨 때 쓰시나요? 저는 주로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풋볼 할 때 좀 많이 썼는데, 풋볼 할 때 애들이 피를 갑자기 흘린다거나,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피가 갑자기 나왔는데 애는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막 밴데이 붙이고 그런 거보다는 컴프레션 슬리브 한번 씌운 다음에 테이프를 위에다 감아버리면 짧은 시간에 애가 지혈 빨리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컴프레스 슬리브를 그렇게도 쓰고, 근데 그거 외에 지혈 외에도 애들이 뭐 부종이 생겼다거나, 부종용이니까, 부종 줄이는 용이니까. 저는 슬립스를 잘 안 들고 다녔던 게, 키트 안에 없었던 게, 키트는, 이게 또 성향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키트는 진짜 현장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다시 AT룸으로 와서, 다시 이별하고 했을 때 슬립스를 주지, 그 전까지는 뭔가, 네. 제 키트는 좀 더 뭔가 에큐트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웨이를 간다. 그래서 막 2박 3일 동안 난 AT룸에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그 작은 AT룸을 키트 안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이해는 돼요. 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느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다 그냥 다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어웨이 했던 게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맞아. 그 어웨이가 굳이 없어도 저는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희 집 와서도 뭐 대구팀 그냥 홈 게임 할 때 AT 어쨌든 AT실 밖에 있잖아요. 어쨌든 왔다 갔다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쓰고 그리고 타월 이게 제 메인 포켓에 있는 음, 아 그리고 더 이제 젠메드 그러니까 제너럴 메디컬 쪽 관련해서는 펄삭스 펄삭스는 이제 산소 포화도랑 맥박 측정기가 같이 측정이 되는 네. 그리고 혈압 측정기 음, 청진기랑 커프 그리고 저는 이거는 잘 안 쓰는데 펄커션 해머 그 리플렉스 확인하는 거 무릎 망치.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음, 쭉 얘기할까요? 다? 네네네. 그리고 다른 포켓에는 그게 좀 많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머니에는 저는 패드, 네, 클로즈 셀 아니면 오픈 셀 폼 패드를 네. 갖고 다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쓰는데 이것도 이제 하키 때문에 쓰게 된 거고 하키 이제 그럼 어떨 때 주로 사용하세요? 주로 이제 애들이 이제 컨투전 그러니까 멍들었을 때. 멍들었을 때 루즈. 어깨 부딪혀가지고 멍들었을 때 이제 근데 다음 또 경기를 나가야 타박상. 되는데 타박상 그 타박상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컨택이 많은 스포츠들은 이제 많이 써요. 그리고 샘 스플린트.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샘 스플린트? 샘 스플린도 얘기를 좀 하고 가시죠. 음. 그러니까 샘 스플린이 이제 그 부목이잖아요. 구부러지는 부목이고 휴대가 하기 편한 모양의 어떻게든 구부러지는 마법 같은 음. 부목이고. 좀 진짜 들고 다니기 편한 부목? 맞아. 음. 맞아, 맞아. 바로바로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에 뭐 골절을 당했는데 맞아. 급하게 뭐 스플린트 큰 건 뭐 베큐um 스플린트나 이런 건 없으면 이제 샘 스플린트를 쓸 수 있게끔 쉽게 아, 들고 다닐 수 있는. 백큐um 스플린트를 많이 배우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큐um 스플린트를 써야 할 정도의 모르겠다. 요즘 많은 사고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아,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맞고 틀리고보다는 이 상황에 제가 따라 만약에 네, 어, 제가 만약에 도시에 살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지금 지역이 아니라 다른 만약에 이전 지역이었으면 백큐um 스플린트를 써야 할 정도면 그냥 119 불렀을 것 같아요. 음, 그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송 자체를 그러면 제가 그 백큐um 스플리트를 쓴 애를 이송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백큐um 스플리트를 쓴 채로 다시 EMS를 불러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EMS가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화된 장비를 통하여 옮기는 것이 그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샘 스플린트가 왜 소중하냐면 작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부목을 해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 뭔가 베큐um 스플린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짜 큰 부위, 골절이 큰 부위, 예를 들어 뭐 무릎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퇴골이라던가 그런 큰 부위가 이제 부러졌을 경우에 이제 쓰는 것 같고 샘 스플린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많이 자주 쓰이는 이유가 이제 뭐 진짜 작은 부위, 손이라던가 손가락이라던가 아니면 뭐 팔 이런데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 도구여서 맞아. 근데 전 대퇴골 부러지면 그냥 바로 EMS 호출할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뭐가. 그래서. 그, 그 생각이 난 게 최근은 아니고 제가 하이스쿨에서 일할 때 백현 스플린트를 한 번 쓴 적이 있거든요. 오, 근데 그때가 선수가 아니었어요. 조부모님. 조부모님이 이제 행사를 이제 참여를 하시려고 멀리서 오셨는데 길에 바로 옆에 언덕이 있는 도보길이 있었어요. 거기 진짜 위험하잖아요. 네, 살인이에요, 살인 거기 그거. 삐끗, 그 발목을 삐끗했는데 넘어진 때문에 이제 대퇴골이 부러진,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못 일어나셔가지고. 와. 근데 이제 좀 약간 튀어나왔었거든요. 으아. 그래서 그 상황이 발생하고 AT를 다른 이제 분들이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스플린트 해야겠다. 근데 진짜 전 다리를 이제 스플린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웃긴 거는 EMS를 불렀어요. EMS를 불렀는데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요. 베큐um 스플린트를 해놓고 다행히 그 도로가 바로 옆에 헬스센터가 있었거든요. 그 간호사도 있고 간호사분들 있는 거기에 이제 휠체어가 있어가지고 휠체어 가지고 차에다가 이제 싣고 베큐um 스플린트를 해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일 때 EMS가 만약에 그런 오지 않을 경우 이 환자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베큐um 스플린트가 필요한 제가 생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나는 도시에 있는 곳이었으면 저는 그치, 그쵸. 분명 EMS 콜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현장에서, 저는 백큐 스프린을 예전에 있을 때에서는 한 번도 들고 다니라는 추천 역시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 범위권 아니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 가자마자 주어지는 것이 백큐 스플린, 그다음에 AD 무조건 들고 다니지만 다 개인 구비할 수 있게 주는 게 정말 EMS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EMS가 와도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는 그렇게 좀 부목을 빨리 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죠. 근데 정말 계산하고 어떤 게 더 이득일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저희 직업이 어쩔 수 없는 뭔가 판단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융통성이 아니라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네. 또, 네, 샘 스플린트가 있고, 그리고 저는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약을 많이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약을 다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약이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뭐, 프리스크립션 약 말고, 오버 더 카운터, 그냥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을, 이것도 AT마다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거, 타일레놀, 그리고 아이부프로펜, 그리고 맞죠. 톰스. 애들이, 아, 애들이 하도 이제 배가 아픈 애들이 많아가지고, 효과가 직방이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이유로 들고 다니고, 그리고 하이스쿨도 그렇고, 칼리지도 그렇고, 항상 애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일렉트롤라이트 태블릿. 뭐라고 하죠? 아, 전해질. 맞아. 전해질? 어, 맞습니다. 맞아. 전해질. 전해질 태블릿. 인라이트. 네, 그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음. 아, 저는 약, 안 그래도 저도 약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AT실 안에서 약을 주려면 장부 기록하고 약을 줬어야 했어서, 어웨이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학교 안에서 약을 줄 때는 얼마나 가져갔는지 다 체킹해서 적고 가져가야 되는 시스템이라, 약에 대해서 좀 되게 뭐라 하지?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쪽이었어요. 대학교 세팅에 있을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다닌 타입이긴 했어요. 음, 저는 그거 말고도 지사제랑 알러지약 무조건 챙겨 음, 다녔고 맞아. 진짜 알러지약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아무튼 진짜 약간 거의 한 종류 10가지 정도? 그 칸막이 돼 있는 그거 네, 있잖아요. 맞아, 맞아. 거기에 다 넣어서 들고 다녔고 필요할 때는 그리고 진짜 약간 통증이 있을 때 뭐 많은 통증을 다루는 방법이 있겠지만 약에 되게 의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효과를 더 증폭시켜서 반응시키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을 달라고 한다. 이때 약이 정말 잘 받는 애들이 있죠. 약간 마인드 컨트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 때문에도 더 그렇고 챙겨 다녔던 것 같은데. 저는 성비약 지금은 안 들고 놉니다. 지금은 트리플 바이오틱, 안티바이오틱만, 네, 맞아, 맞아요. 연고만 들고 다닙니다. 저도 연고 얘기하면 바이오틱, 안티바이오틱, 그리고 이제 볼테론. 음, 그리고 볼테론은 이제 바르는 파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바르는 파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건 이제 칼리지 와서 이제 배구 여자 팀 애들을 많이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립밤, 오, 립밤. 이거는 뭐 오, 트리트먼트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거죠, 거의 개인들이. 맞아. 근데 저희는 이제 립밤 이제 조그만 패키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와, 네, 좋다. 저는 립밤은 모르겠고, 바셀린 들고 네 다녔었었고, 바셀린 그 용도 똑같. 바셀린, 바셀린이 근데 뭐, 립밤 용도로 쓴 건 아니었고, 레슬링 할 때 피 묻게 하려고 썼던 게 네, 대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여자팀 할 때 신기했던 거는 애들이 티슈를 진짜 엄청 많이 요구해서, 경기 시작 전에 항상 넣는 게 티슈예요, 저도 가방에. 티슈랑 약간 두꺼운 페이셜 냅킨 같은 거를 챙기면 하나씩만 주면 애들이 그냥 그거 잘라 쓰고 뭐 어떻게 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팀이 엄청 큰 특징이었어요. 애들 음. 되게 하이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정말 티슈가 되게 신기한 그거였어. 남자 팀하고 여자 팀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 또, 그리고 뭐 운드케어 얘기하면 여러 가지 사이즈의 반창고, 음, 거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거즈, 맞아. 네, 사이즈도 다 다른 거즈. 맞아. 그리고 뭐 이거는 항상 쓰이는 게 이제 샤크, 가위, 가위 플러스 이제 샤크라고 이제 테이프 자르는 또 다른 이제 가위. 맞죠. 그리고 테이프, 테이프. 그 니트릴 글러브, 그러니까 장갑, 장갑. 니트릴 글러브, 그리고 아이드랍. 아이드랍이 근데 진짜, 꼭 필요하기도 하고, 꼭 필요하지 않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언제 쓸지 몰라서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아이드랍은. 저 공감해요. 공감하고. 왜냐면 거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컨택트를 쓰고, 그리고 그 컨택트가 많은, 그러니까 접촉이 많은 스포츠를 하면 컨택트가 빠질 확률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드랍이, 그리고 또 그냥 아이드랍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개인 구비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음,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충분히 본인이 챙겨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대체로 뭐 제 경험상으로는 콘택트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남자 축구인데 뭐 털프가 갑자기 눈에 들어갔다거나 눈을 부딪혔다거나 살짝 그러면 이제 눈을 계속 비비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눈을 감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 눈에 뭐 들어갔다고 봐달라고 그냥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 아 너 인공 눈물 없어? 너 따로 가봐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인공눈물 말고 그냥 물을 쓰는 편이에요. 아, 아, 그리고 물을 쓰거나, 그냥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아니면은 그 아이드랍 말고 그냥 세일링 워터. 뭐 같은 거긴 있지만, 네, 그래 같은 거긴 하죠. 세일링 워터 이제 또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팩 들고 다니고. 그래서 아이드랍, 좋긴 한데, 저는 이따가 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면 좋은 물건 중 하나. 개인적으로 오, 생각했을 때. 추천. 그리고 핸드 세니타이저, 어, 펄프 스킨 스프레이. 이거는 이제 맞지. 블루 역할 하는 스프레이. 그쵸. 테이프 붙이기 전에 뿌리고 말려서 끈적끈적하게 피부를 만든 다음에 테이프를 하면 지속력이 오래 가죠. 특히나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이드로프록사이드를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네. 네, 들고 다니는 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다니는 네. 1단에 있어요. 1단 제 키트에 있고. 그리고, 오, 1단은이구나. 그리고 네. 게토레이 파우더. 오, 아니, 키트가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많이 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니네, 진짜? 네, 무겁다고. 대박. 헐. 그렇구나.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벨트인데, 약간 스트레치 안 되는 벨트인데, 저는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가동술이 갑자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벨트는 들고 다녀요. 어, 신기하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어웨이 게임 할 때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